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나라 양제가 고구려 공격을 앞두고 발갈지간과 요예지경을 언급하는데 그가 이를 언급한 이유와 함께 그 발갈지간과 요예지경의 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612년 1월 하찮은 고구려 놈들이 제정신이 아니기에 불공스럽게 발갈지간에 모여들고 요예지경을 잠식하고 있다. 수서 권사의 내용입니다. 수양제는 고구려가 발갈지간과 요예지경을 점령하고 있기에 본인이 직접 이를 응징하고자 나선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수양제가 언급한 발갈지간이란 발해와 갈석 사이의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응소가 말하기를 황제와 치우의 탕록 전투는 바로 이곳에서 벌어진 것이며 연나라의 도읍으로 이를 발갈지간이라고 부르니 이 또한 대도시 중 하나이다. 계현은 연나라의 도읍이다. 발은 발해요. 갈은 갈석이다. 통전 권 178의 내용입니다. 발은 발해를 가리키며 갈은 갈석을 가리킨다는 기록입니다. 먼저 발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발이라는 글자의 본래 의미는 어떤 사물의 곁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따라서 발해는 해의 곁 혹은 주변을 뜻하는데 해는 호타를 가리키니 여기서 발해는 호타 주변을 뜻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도부에서 해의 곁을 발이라 하였다. 우공추지 권사의 내용입니다. 고대 역사에서 해로 표기된 것은 대부분 하북성 석가장시를 가로지르는 호타하를 가리킵니다. 황하가 해로 불렸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황하는 주로 하로 불렸지 해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호타인지 황하인지는 기록에 언급된 상황을 고려하면 어느 해석이 맞는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수양제가 황하 인근에 도읍을 두고 있으면서 다시 황하 인근을 공격할 이유가 없으니 해는 당연히 호타를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갈로 표기된 갈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태행과 항산은 갈석에 이르러 해로 들어간다. 전하기를 이 두 산은 동북으로 이어지고 갈석과 접하여 창해로 들어간다. 우공추지 사고전서본 권 11 상의 내용입니다. 항산과 호타가 접하는 지점에 갈석이 있다는 기록입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한서 항산부각은 상산군 상곡양현 서북쪽에 있으며 사당이 존재한다. 병주의 산이다. 장안이 말하기를 항산은 서쪽에 있는데 문제의 이름을 피하여 상산으로 바꾸었다. 우공추지 권 11의 내용입니다. 상곡약은 하북성 석가장시 정정현에 있습니다. 따라서 갈석은 그 서북 쪽에 존재한 것입니다. 기록 속의 상곡양은 지금의 행당현 동쪽의 곡양이 아니라 그 서쪽에 있음은 과거 진정부에 속했다는 기록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즉 진정부가 곧 정정현이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상곡양은 지금 지계 진정부 정주의 곡양현으로 그 옛 성이
현의 서쪽에 있다. 우공추지 사고전서본 권 11 상의 내용입니다. 갈석과 항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근거를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북성 정정현 서북쪽 일대와 호타 주변을 발갈지간이라 하는 것이니 이는 곧 요서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서는 지금의 하북성 석가장시를 흐르는 자하의 서쪽 지방을 가리키니 이곳이 곧 발갈지간입니다. 다음은 요예지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예지경에서 요는 포괄적 요의 지방이라기보다는 요동으로 한정되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는 다음의 예라는 지역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예는 예맥을 가리킵니다. 예맥의 자리를 이야기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서기 339년 동쪽 예맥에서 서쪽 파랑나에 이르기까지 모두 복종하고 따랐다. 위서 권 1의 내용입니다. 위서는 탁발시의 대나라 동쪽이 예맥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맥은 산사성 흔주의 동쪽에 존재하였는데 여기서 예맥은 부여의 자리에 존재하였던 예맥을 가리킵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두가 말하기를 부여국의 인장에는 예왕지인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는데 그 나라의 옛 성의 이름은 예성이니 대개 예맥의 땅이었다. 자치통감 호삼성 음주 권 97의 내용입니다. 결국 요예지경이란 요동과 부여 일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삼국사기 영양왕 편의 기록은 이와 같은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612년 이제 영을 내려 행군을 시작하니 부대를 나누어 목적지로 나설 것이다. 천둥이 울리고 벼락이 치듯이 발해를 엄습할 것이요 번개처럼 부여를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삼국사기 영양왕 편의 내용입니다. 즉 요동이 존재하는 하북성 석가장시 행당현 일대와 그 북쪽의 부여의 땅이 요예지경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부여는 북부여가 아니라 북부여의 맹주였던 비리국을 가리킵니다. 즉 북부여 연맹 전체의 넓은 땅이 아니라 비리국만을 이야기하는데 중국사에서는 비리를 계속 부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구려가 발갈지간과 요예지경을 장악하였다는 말은 고구려가 당시 요서와 요동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고구려의 서부 국경이 하북성 석가장시 일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양제가 탁군의 전군을 집결시키는 것도 요서와 요동을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611년 여름 4월 수양제의 어가가 탁군의 임삭궁에 도착하였다. 모든 부대가 탁군에 집결하였다. 삼국사기 영양왕 편의 내용입니다. 당시 수양제가 머문 곳이 탁군의 임삭궁이었습니다. 그 임삭궁이 있는 자리가 계현입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지 유주계현에는 옛 수나라 임삭궁이 있다. 자치통감 호삼성 음주 권 181의 내용입니다. 계현은 갈석을 기준으로 그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춘추 시절 연나라는
갈석에 도읍을 두었고 전하는 계현으로 삼았다. 이하 사고전서본 권 17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갈석이 있는 자리인 하복성 석가장시 영수현 혹은 평산현 일대에서 계현을 찾을 수 있으며 이곳에서 수양제가 고구려 정벌을 위해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 자리를 탁록의 자리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탁군의 자리가 바로 탁록이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탁주 탁군의 지금 치소는 범량현으로 옛 탁록의 땅이다. 태평환욱이 사고전서본 권 70의 내용입니다. 통전에서는 연나라가 본래 진나라 상곡군이고 계는 곧 어양군으로 모두 요소에 존재한다고 하였다. 한서에서는 계는 옛 연나라라고 하였다. 악부시집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계, 즉 계현은 요소에 존재하였으니 그 자리가 지금의 하복성 석가장시 영수현 혹은 평산현 남쪽입니다. 결국 수양제가 언급한 발갈지간과 요예지경은 요소와 요동 일대를 언급한 것이고 당시 고구려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수양제가 이를 언급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